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이제 한반도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가혹한 시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9개월 정도 김정은이가 화려한 외교 행각을 펼쳤지만은 이제 결산을 해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유엔이 나서서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자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 연합 국가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권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4월쯤에는 한반도의 변화, 정세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줄 것 같은 신용을 하다가 다시 그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무역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 판단이 쓴 것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은 비핵화를 하겠다 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뒤에 시진핑이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시진핑을 딱 배후 세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당국이 북한과 교역하는 자국 내 기업들에게 북한에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말라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만주 선양의 한 현지 소식통은 현재 북중 접경 지역 간 교류가 지난 7월, 8월보다 많이 줄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적 기업가들에게 절대로 북한에 돈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적 기류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9월 말에서 10월 사이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수세로 몰린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중국, 미국이 전략대화를 했습니다. 외교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2대2로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는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노출되었지만 북핵 문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동의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 해관이라고 그럽니다만 세관이 발표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액, 무역액이죠. 수출, 수입 합치면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58%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억 1천만 달러였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이 수출, 수입 합쳐서 15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이게 약 60%나 작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작년처럼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올해 여름이 워낙 이 혹스가 와서 남북한이다. 북한의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도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식량 사정도 좋지 않다. 북한에서는 보통 농산물 1년 배급치 가운데 6개월 정도는 배급을 해주는데 양강도 함경북도 등지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한 달치 정도밖에 배급을 하지 않았다. 육류는 아예 배급도 되지 않았다. 등등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또 북한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게 광업입니다. 말하자면 석탄 그리고 철광을 파는 것인데
지금 석탄과 철광이 이 금수 품목이 되었습니다. 수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무산에는 큰 이 제철 회사가 있고 광업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큰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폐업을 했답니다. 무산에 있는 종합 제철 공장은 더구나 종합 제철 김책시에 있는 김책이라는 사람은 김일성과 함께 북한의 초기 공산화 과정에서 활약을 했던 이 소련 장교 출신입니다만은 김책시에 있었던 성진종합제철이 사실상 가동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석탄 그리고 철광이라는 2대 수출 품목이 수출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안에서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석탄값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냐? 석탄을 수출 못하니까 국내 시장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석탄값은 떨어졌다. 그래서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올해에 겨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또다시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가혹한 겨울이 김정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난 4월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6월에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고 이럴 무렵만 해도 이제 북한이 제재에서 탈출한다 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우선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난 다음 날에는 북핵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니까 미국 국민들은 안심하십시오 하는 트위터를 날렸는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무 접촉을 해보니까 북한의 태도가 전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풍계리 실험장 폐쇄한 거하고 엔진 실험장 가동 중단시킨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종전선언하자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누가 봐도 초등학생 수준이라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이미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한 거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는 뭐 내일이라도 가동할 수 있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쇼를 해놓고 종전선언 제재 완화를 주장하니까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 뭐 1대1쯤 돼야 교환할 수 있겠지만 1대 한 100쯤 되면 교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언론의 다수까지도 북한이 변한 것이 없고 트럼프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김정은에게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미중 대결 구도가 더 강해지는 바람에 중국마저도 다시 북한과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으로서 김정은은 이제 손에 잡히는 것이 뚜렷한 게 없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고자세로 나오면서 갑질하고 있습니다. 갑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준다든지 물자를 대준다든지 대규모 무슨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깝깝한 상황이고 한국 국민으로서는 안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자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트럼프 이 사자가 다 지금 깝깝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깝깝한 사람이 역시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이번 화려한 외교 행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핵을
핵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개혁 개방할 수 있다. 중국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또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김정은에게 돌아오죠.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불만이 쌓입니다. 기대치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독재자가 기대치를 높이면은 정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다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만약 계속 제재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한 번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트럼프를 뺨 때리는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존심이 강해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모욕당했다, 김정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몰린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는 이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핵실험, 미사일 시험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굽히고 나오는 거죠. 굽힌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전술적으로 IAEA 사찰단을 받아들여서 풍계리 또는 미사일 실험장 사찰을 하도록 만든다든지 형식상 영변 핵시설의 몇 개 부분을 동결 또는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 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 핵은 절대로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폐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폐기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다음에 끝도 없이 계속되는 회담 국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유리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끝없이 계속되는 회담 기간에도 미국이 대북 제재는 절대로 해제하지 않는다 하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이 더 나빠진다. 그렇다면 시간이 누구 편이냐? 김정은에 있느냐 아니면 미국 편에 있느냐 볼 때 시간은 역시 미국 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전제는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김정은의 선택지, 도발이냐 아니면은 굴복이냐, 도발이냐 굴복이냐의 선택지에 지금 몰려 있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한반도 상황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이. 지난 4월만 해도 김정은이가 스타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 또한 원위치해버렸다. 1년 전의 위치와 좀 비슷한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기본 구도는 뭐냐? 역시 한반도에서의 기본 구도는 미중 대결이고, 미중 대결에서는 한국은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고 북한은 중국 편에 설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남과 북의 교류, 협력 이런 말로 전개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대북 퍼주기에도 한계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또한 포기할 수 없다. 이 평행선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가 진정한 돌파구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